포트원 1번 시드라고 네. 이제 이해하고 있는 그걸 받은 팀들은 초반에 제일 약한 팀하고 초반에 시작해. 1승 먹고 시작해. 1승, 2승 먹고 시작하라고. 그럼 두 팀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 게 정배란 말이죠. 그래야 우리의 3차 예선이 탄탄대로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시작부터 급정지 브레이크를 부악 밟아버리면서 차가 전복될 위기에 지금 놓였으니까 어제 정몽규 회장에게도 야유가 쏟아졌는데 제가 들은 후문으로는 중계 카메라 쪽에다가 본부석을 잡거나 이런 거는 잡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정 회장님이 부끄러움이 많으세요. 부끄러움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자꾸 얼굴에 비칠까 봐. 스포츠앤 플러스 이슈 분석입니다. 예고해드렸던 대로 오늘 축구대표팀 홍명보호 충격의 무승부를 주제로 분노의 토크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도 뭐 160분이 좀 넘게 들어와 계시는데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호정 기자. 네. 일단 사과부터 하시죠. 네. 야구 얘기할 때가 좋았네요. 네. 네, 축구 얘기하려니까. 자, 뭐 그냥 제가 일단은 말문을 열자면 어제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전 첫 번째 경기 홈에서 펼쳐진 경기였는데요. 피파 랭킹 96위, 더불어 우리나라는 23위입니다.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뭐 스포츠에는 이변이라는 요소가 항상 존재하죠. 그게 꼭 뭐 우리가 그 이변에 희생양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런데 사실 이 경기의 중요성을 모두가 강조를 했고 네. 무엇보다 홍명보 감독은 지금 감독 선임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본인에게 결과가 소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경기 하루 전 인터뷰에서 좀 적극적인 공격으로 많은 득점을 해가지고 승리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그 포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아까 오해원 기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거 약간 핸디 -3으로 출발한 경기다. 그렇죠. 네. 1대0, 2대0으로 이겨도 이건 성에 안 차는 그렇죠. 결과인데 1대0, 2대0은커녕 0대0 무슨 아니 그건 진짜 배부른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농담 삼아서 이 경기만큼은 0대0에서 그러니까 축구가 0대0에서 시작해요. 모든 스포츠는 0대0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기만큼은 대한민국 -3, 팔레스타인 0으로 시작하는 경기다. 네. 그래서 우리가 3골 정도는 넣어야 그제서야 이제 균형이 맞는다라고 농담처럼 정말 농담처럼 했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니 사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어제 경기 앞두고 나서 계속 생방송 하면서 많은 출연해주신 분들한테 그럼 몇 대 몇 예상하시나요 했을 때 그 누구도 0대0은 없었어요. 홍명보 감독조차도 대승하겠다고 했어요. 그 누구도 0대0은 없었거든요. 그나마 가장 비판적으로 본 사람들이 이제 1대0, 제가 2대1. 네. 1이요. 예, 2대1 실점을 한다고요? 실점을 한다. 그래서 2대1로 국회 간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0대0은 상정 외였거든요. 네, 진짜로. 이게 자꾸 웃음이 나오네. 이게 참. 네.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 큰 기회인 게 나름 AFC에서 포트1한테 줄 수 있는 뭐 특별한 어드밴티지라는 게 없으니까 처음에 이런 걸 줘요. 포트1,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1번 시드라고 네. 이제 이해하고 있는 그걸 받은 팀들은 초반에 너네는 그래도 좋은 조건으로 그 지점에 갔으니까 제일 약한 팀하고 초반에 시작해. 1승 먹고 시작해. 1승, 2승 먹고 시작하라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붙는 게 포트 6에 팔레스타인, 포트 5에 오만이에요. 그럼 두 팀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 게 정배란 말이죠. 그래야 우리의 3차 예선이 탄탄대로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거기에서부터 시작부터 급정지 브레이크를 부악 밟아버리면서 차가 전복될 위기에 지금 놓였으니까 이게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일단은 그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경기 내용을 잘 모르고 일단 그 기사로만 접한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간략한 경기 요약과 함께 총평을 듣고서 한번 이제 가루가 될 때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를 과연 우리가 주도했다고도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내용이었고 네. 저는 0대0이라는 결과는 불공평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팔레스타인에게는 그렇죠. 팔레스타인에게는 그러니까 물론 마치 승리와 같은 기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기 결과였지만 한없이 팔레스타인에게는 불공평한 무승부였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행운과 같은 무승부다.
오히려 예, 대한민국에게 행운이었던 0대0 무승부였다라고 저거. 뭐 오해원 기자 얘기도 맞고요. 일단 전체적인 경기 계획 플랜에 근접한 경기를 한 거는 거의 뭐 한 80-90% 수행된 거는 팔레스타인이고 네. 우리는 50%도 수행 못 하고 그냥 음. 경기를 놓쳤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총평을 하자면은 흥민이도 못 해주고 강인이도 못 해주니까 이 결과가 나는구나. 그러니까 어제 그래도 우리가 후반에 좀 상황을 바꿔가지고 결정적인 찬스를 3번 정도를 만들었는데 가장 믿었던 우리가 이제 피니셔 축구에서는 뭐 네. 피니셔라고도 하고 클래치 상황에서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수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손흥민, 이강인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두 선수가 그 찬스를 놓쳐버리니까는 뭐 이길 수 있는 방도가 없다. 한편으로는 그 두 선수를 통하는 루트 말고는 지금 우리 대표팀이 뭐 클린스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갖고 있나라는 그런 뭐 답답함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보 양보해서 이제 승부라는 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약팀이 강팀을 잡는 게 또 스포츠기도 해요. 그게 묘미기도 하고 언더독의 반란이라는 게. 근데 설사 그리고 이제 0대 같은 0대 0일손 치더라도 경기 내용 면에서 정말 하늘의 축구의 신이 그날만큼 우리에게 골을 허락하지 않아서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는데 0대 0으로 나왔던 경기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들었던 모든 예시 중에 하나도 해당이 되지가 않고요. 일단 네. 그리고 사실상 정말 크나큰 비판과 경기력 하락 속에 클린스만 감독이 물러났는데 그때 당시의 축구 아까 지금 뭐 소호정 기자가 말씀하셨지만 흥미나 해줘 강이나 해줘와 달라진 게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게 축구 팬들이 가장 화가 나고 열이 받는 지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제 경기를 뭐 이제 한 경기지만 많은 분들이 어제 경기를 보신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클린스만 때 축구 우리 대표팀의 축구와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감독이 때 축구가 뭐가 달라진 거야? 달라진 게 도대체 있어? 라는 궁금증이 생겼을 것 같아요. 네. 홍명보 축구의 색깔은 뭐야? 살색이죠, 살색. 농담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홍명보 감독이 분명히 감독 선임이 이제 7월 초에 돼가지고 했는데 이 대표팀이란 데는 감독이 그냥 계속 혼자서 계획을 짜고 뭘 하고 그것만 할 수 있고 실제 훈련 기간이 정말 짧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감독이 대표팀에게는 가장 필요한 감독인데 홍명보 감독은 일단 어제 그걸 증명하는데 실패했어요. 물론 뭐 이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인범 뭐 이런 진짜 핵심 유럽파들이 화요일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화요일에 들어와가지고 화요일에 회복 훈련하고 어제 하루, 그러니까 경기 전날 하루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훈련하고 딱 들어갔으니까 뭐 사실 준비된 건 별로 없겠죠. 근데 그거를 증명할 수 있다고 홍명보 감독이 지금 대표팀 감독한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운영 능력이나 그런 부분에서 동기부여나 이런 부분에서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첫 판부터 증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또 많은 비판을 받고 제가 진짜 가슴 아픈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통 이런 졸전 참사 막 이러면은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다음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돼 이러는데 지금 언론이나 우리 팬들의 반응이 대부분 그래요. 아이 신나.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네. 진짜 대표팀이 잘 못되고 부진한 게 오히려 더 좀 기분 좋은 현상이라는 거. 차라리 예상했어. 그럴 줄 알았어. 다시 집을 지으려면 부수고 져야 되기 때문에 네. 리모델링 수준은 안 된다. 지금 어제 경기장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플래카드가 많이 걸리고 네. 좀 안 좋은 분위기에서 그리고 기사로도 많이 보셨겠지만 선수들 소개가 나올 때 마치 콘서트장처럼 어마어마한 환호성이 쏟아지다가 홍명보 감독에 대한 소개가 뜨자마자 굉장히 큰 야유의 소리가 한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정몽규 회장 뭐 물러나라는 구호도 나왔고 아까 전에 봤지만 정몽규 회장의 명저 축구의 시대를 비튼 한국 축구 암흑의 시대라는 그런 부분도 나왔는데 어제 정몽규 회장에게도 야유가 쏟아졌는데 뭐 제가 들은 후문으로는 중계 카메라 쪽에다가 본부석을 잡거나 이런 거는 잡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홍명보 감독은 뭐 경기 중에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 잡히는데 홍명보 감독도 자기가 잡힐 때마다 자기 잡히는 게 본부석 정감을 보이죠. 약간 움찔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써 피하려고 해도 이게
피해지지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전부터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되다 보니까 사실은 선수들도 그라운드 위에서 좀 신이 나야 되는데 한껏 무거운 마음으로 무거운 몸과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실은 선수 면면으로만 봐도 우리가 팔레스타인을 압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이 신나서 뛸 수 없는 환경이 있었던 네. 건 분명 맞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득적 승리를 하는 게 맞았죠. 네. 자, 또 우리 경기 외적으로 또 한 가지 논란이 됐던 지점 중에 하나, 아까 저희가 방송 전에 나눴던 이야기인데 경기장에서 이제 플래카드 들고 계셨던 분들, 오해영 기자가 저 사람들의 의견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 저 플래카드 오죽하면 했을까. 심지어 저들은 그야말로 돈을 내고 축구를 보러 다니는 유료 관중들이다. 네. 열성 팬들이고 애정이 깊다면 그 누구보다도 깊은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저기까지 와서 저를 들고 있다는 거는 진짜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축구협회나 관련 유관계자들은 저거를 그냥 댓글 다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댓글 다는 분들, 그러니까 뭐 SNS인데 찾아가서 댓글 다시는 분들이 비하하는 건 아니고.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경기장 와서 욕하고 야유하는 분들은 최소한 조금은 더 적극적이다. 내 돈을 써가면서 그래도 내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개진하려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김민재 선수 경기 끝나고 뭐 팬분들 그러니까요. 찾아가가지고 뭐 하지 말아봐 이렇게 뭐 물론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 김민재 선수의 어제 그 행동은 굉장히 좀 생각이 짧았다. 부적절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워딩 자체는 나중에 기사로 보니까 뭐 이렇게 강력한 워딩은 아니었습니다. 뭐 여러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당부하는 듯한 말투긴 했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술 취한 듯이 했다고? 아니자 이렇게 했다고? 아니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워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팬들이 그 장면을 영상을 핸드폰을 다 찍었어요. 네. 근데 김민재 선수가 그 장면 사실 팬들이 분노하는 거 그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팬들과 대화를 하고 돌아서서 김민재 선수가 고개를 이렇게 젓고 가는 장면. 거기서 팬들이 분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김민재 선수를 입장을 한번 추측을 해보면은 들려왔던 야유가 야속하게 느껴져서, 예, 그리고 그거가 자꾸 거슬렸겠죠. 뒤통수에 들리는 나에 대한 나와 우리 마치 팀에 대한 야유가, 나를 예. 향한 것 같죠. 그 야유가 했을 텐데, 근데 프로 선수로서 굉장히 좀 아쉬운 지점은 사실상 그 큰 애정을 받고 관심을 받고 돈을 받는 이유는 사랑도 있지만 애정이라는 증오도 있는 겁니다. 못할 때는 팬들은 저는 그렇죠. 욕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봐요. 충분히 손을 낼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프로 스포츠가 존재하는 거고, 퍼거슨 감독이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뭐 니들이 수백억씩 받으면서 공놀이 할 수 있는 거는 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무시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불과 한 40일 전에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 같이 방한해가지고 서울 월드컵 경기 같은 장소 경기 뛸 때 그렇죠. 완전히 정말 달랐죠. 많은 사람들이 뭐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랬죠. 저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과 어제 경기장에 있었던 사람들 상당 부분 겹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절반 다만- 이상 겹치죠. 다만 그들은 이 경기의 성격이나 또 이 경기를 이끌어가는 주체들, 대한축구협회라든가 또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 가지고 좀 뭔가 물음표가 박혀 있는 홍명보 감독이나 이들에 대한 어떤 감정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건데 김민재 선수가 거기까지는 헤아리지 못하고 반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누구를 탓하는 건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그러니까 팬들도 조금은 자제해주고, 예를 들면 저는 그런 부분은 팬들 자제했으면 싶어요. 경기 전에는 뭐 야유하고 피켓 들 거 들고 하고 경기 중에는 그렇죠. 예, 경기 중에는 선수들이 어쨌든 집중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응원을 받고 싶어 응원해줘요. 하니까 그땐 또 하고 경기 끝나고는 또 지적할 부분 지적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선수들은 또 팬들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이라도 더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저는 김민재 선수가 조금은 경기 끝나고 불편한 행동을 했던 게 단순히 그 팔레스타인전, 물론 김민재 선수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영향을 끼친다고는 보진 않아요.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시즌 출발이 좋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본인이 속해 있는 팀의 정말 전설인 대선배로부터 야 저렇게 욕을 한다고? 마테우스가? 싶을 정도. 대놓고 얘 너는 우리 팀에 어울리는 선수가 아니야. 정신 차려라고 정말 대놓고 욕을 해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본인이 이미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서 경기에 갔는데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이제 본인이 결국 터졌다. 근데 저는 김민재 선수에게 아쉬운 건 과연 우리 축구 팬들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찾아주셨던 축구 팬들에게 했던 행동을 독일 축구 팬들한테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마테우스한테도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김민재 선수는 그렇게 했을까? 아니요, 저 못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축구 팬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지점이 사실은 제일 어제 경기에서 우리가 팔레스타인과 무승부를 거뒀다, 그쳤다? 안 졌으니까 괜찮잖아요. 승점 1점 땄잖아요. 힘들 거라고 모두가 예상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무승부보다도 더 정말 가슴 아팠던 장면은 그 장면이었어요. 좀 뼈아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김민재 선수가 작년 초에도 조금 이제 성급한 의사 표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혼란과 논쟁에 또 도마에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이제 나중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지만 믹스존에 있었던 많은 기자들은 이게 약간 대표팀 은퇴를 시사하는 네. 좀 나 힘들고 막 그러니까 나 안 할래. 그러니까 약간 막말로 이런 투정으로 느껴졌던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못해 먹겠네요잖아요. 네, 못해 먹겠네요. 네. 내가 이렇게 욕 들어가면서 해야 돼? 이런 거였죠. 나 힘든데 왜 이렇게 대표팀에 부르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김민재 선수는 뭐 사람들이 느끼기에 지금도 이미 대표팀의 중심이지만 차기 대표팀의 또 주장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또 많은 검증이나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 어제와 같은 그런 행동이 좀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야, 저 오해원 쟤는 저렇게 뭐 욕하냐, 김민재를 까냐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이게 김민재 선수가 지금 서우정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이제 주장 완장을 내려놓는 날이 온다면 그것을 이어갈 정말 유력한 주자가 김민재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애정어린 마음에서 하는 조언이죠. 그리고 진짜 뭐 막말로 그 누가 김민재 선수가 못하게 바라겠어요. 대한민국 그렇죠. 축구 팬들이 그 누가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나폴리를 우승시켰던 그 활약을 네. 우리 대표팀에서도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때 박수 쳐주고 싶어요. 김민재 너 덕분에 우리가 이기고 너 덕분에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우승했어. 우리가 월드컵에서 1승을 김민재 네 덕분에 했어. 정말 고마워라고 해주고 싶은데 김민재 선수가 뭐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거기서 조금은 김민재 선수가 성숙한 모습을 이제 나이가 30이 코앞인데 조금은 성숙해질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태극마크의 무게는 뭐 모든 선배들이 얘기하지만 무거워요.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은 국가대표는 의무감으로 오는 곳이잖아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오는 것이고 그것이 특히 이제 유럽파가 되면은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렇죠. 뭐 박지성 선수도 고작 이제 30 조금 넘었을 때 대표팀 은퇴를 선언하고 이제 물러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가지만은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은 본인이 국가대표가 됐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지난 많은 것들도 또 감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항상 뭐 양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만 성취할 수는 없어요. 내가 편하게 국가대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내가 쥐는 게 있으면 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그럼요. 것도 있기 모든 게 때문에 양면이 있는 면이죠. 지금 이 또 힘든 시간을 국가대표 선수들이 잘 견뎌내면은 뭐 그게 홍명보 감독과 함께하는 것이든 뭐 다른 감독과 함께하는 것이 그건 미래는 알 수는 없지만은 또 좋은 시기가 올 거고 팬들이 일방적인 진짜 응원과 성원만을 보내주는 시간도 있을 거니까 이런 시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어필을 하고 의견을 내고 싶을 때는 조금 더 정제된. 저는 경기장 위에서 뭔가 바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그게 정제될 수 없는 부분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믹스 한번 본인이 라커룸 가서 좀 삭히고 동료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찬물로 샤워 좀 해보고 샤워도 해보고 네. 그러면서 이제 믹스존에 나와가지고 조금 얘기를 하는 게 현명한 선택 대응이다. 근데 어제는 경기 끝나자마자 그냥 뒤 돌아서 바로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0분 동안 참았던 거죠. 재밌었던 건 그거예요. 많은 언론들이 지적했지만 이임생 감독이 우리 홍 감독은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잘합니다라고 내세웠던
라볼피아나를 라볼피아나. 하긴 했어요. 우리 대표팀이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전술이 상대가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왔을 때 변칙적으로 이렇게 수비 변화를 주면서 그걸 막아내는 전술이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공격을 치고 오는 팀이 아니에요. 근데 약간 그런 거죠. 약속 대련에서 서로가 이제 서우정 기자와 제가 이제 약속 대련을 해요. 근데 나는 준비한 대로 막 이게 동작을 하고 있는데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주먹을 뻗질 않아. 안 들어오는데 나는 계속 거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야 쟤가 지금 뭐 하냐?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의 축구를 우리 대표팀이 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홍명보 감독도 나 이거 잘한다고 소개했으니까 나 이거 보여줄게. 나 이거 잘할 거야. 야 선수들아 이거 하자. 했는데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거 그거네. LG 트윈스 컨셉에 잡아 먹혀버리는 컨셉과 전략. 홍명보 감독이 잘한다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제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준비와 예측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뭐 3차 예선 아시아권이라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경기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상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있고 파쇄하면서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 최악의 결과가 우리가 아시안컵 때 요르단전 패배 이런 건데, 어제도 보고 있으면은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은 공격력에서 결정을 못 지은 것도 아쉽지만은 우리가 수비 부분에서 이게 뭐 주도적인 수비도 아니고 그렇다고 뒤에 완전히 쳐져가지고 안정감을 하는 수비도 아니고, 김민재는 막 뛰쳐나가는데 그 주변에 있는 김영건과 정우영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이게 뭐 서로가 합이 맞지 않는 그런 수비가 뒤에서부터 불안하니까는 결국은 전반 20분 되니까 홍명보 감독이 한 선택이 뭐냐, 뒤가 불안하니까 일단 재성아 내려와. 이 2선 중앙에 서야 되는 이재성을 내려가지고 이재성, 황인범, 정우영 3명까지 세워가지고 어떻게든 뒤쪽에서 우리가 불안한 빌드업을 안 하게끔, 혹은 수비 상황에서 최대한 좀 상대에게 끌려가지 않고 빨리 좀 회복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수비를 내려서 동원해가지고 시키니까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우리 앞에 숫자가 없잖아요. 숫자가 부족하니까 그냥 이강인, 손흥민이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팔레스타인이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어제 경기를 보면서 확실히 팔레스타인 감독이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를 공부를 더 철저하게 했고, 그러니까 예습을 확실하게 했고, 그 예습이 본 시험 가서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봅니다. 확실히 어제 보면 홍명보 감독은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기해줘 아니야. 그냥 결국 손흥민 해줘, 이강인 해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데 팔레스타인 감독은 그걸 예상했다는 듯이 손흥민이나 이강인의 공을 잡으면 수비수가 일단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어떻게 해볼 도리 없이 답답하게 있다가 그냥 허무하게 슈팅 때리든지 아니면 공 돌리든지 이런 축구만 하다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승부처에서 우리가 상대의 허를 찌를 수 있는 변수를 우리 스스로가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제 보면은 이제 그런 장면이 별로 없었죠. 황희찬이 들어왔고 양 풀백을 뭐 여러 복잡한 상황 때문에 교체했지만 그 효과는 별로 없었고, 그 뒤에 들어왔던 뭐 이동경이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큰 임팩트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끝났고, 딱 하나 어제 성공한 교체 카드는 하프타임에 했던 오세훈 정도. 그렇죠. 오세훈. 네, 오세훈 정도는 좀 효과를 봤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래서 약간 양민혁 선수 카드를 너무 일찌감치 배제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양민혁 선수는 이제 23인 명단에 못 들고 빠진 3인 중에 한 명으로서 이제 테크니컬 벤치 쪽에 앉았거든요. 그런 약간의 의외성 카드를 갖고 있어야 상대가 좀 움찔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없이 우리는 너무 상대가 알고 있는 루트로 계속 두들겼다는 거고, 상대는 그 부분을 잘 대응했다. 국가대표팀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운영 지점에 있어서 그 다음 비판 지점이 또 그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기 승부도 잃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전도 보여주지 못했고, 세 번째 비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홍명보 감독은 우리 국가대표팀의 평균 연령을 더욱더 높이고 있다. 나이가 많은 베테랑들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승이었거든요. 안정적인 운영과 무조건적인 승리. 사실 그거 하나만 보고서 나이 많은 선수들 위주로, 경험 많은 선수들 위주로 썼다는 거예요. 본인이 잘 아는 선수 위주로. 본인이 잘 아는 선수들 위주로. 근데 그렇다면은 심지어 미래 세대에 대한 준비조차도 놓쳐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 지점. 양민혁 그럴 거면 왜 뽑았나? 이렇게 되면은 막말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5만 전에서 양민혁 쓸 수 있겠어?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홍명보 감독이 베테랑들에서 또 특히 뭐 자신의 페르소나라고도 할 수 있는 김용권 선수를 쓰고 뭐 정우영 선수를 쓰고
이랬던 건 이길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홍명보 감독의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레스타인이 이길 건데 이길 거니까 내가 잘하는 선수, 나의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을 이왕이면 써서 승리도 얻고 최근에 있는 약간 이런 나를 향하고 있는 화살도 좀 돌리자라는 묘수라고 본인은 생각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악수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만 그런 결과가 된 거라고 봅니다. 뭐 경기 운영 그리고 이제 승부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그 외적으로도 비판받을 지점들이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 아까 그 정몽규 회장 비쳤을 때 뭐 카메라를 이쪽에 잡아다지 말라. 이거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뭐 그러면은 본인이 앞에 전면으로 많이 나서 가지고 비판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만해라 많이 묻다. 라는 식으로 이제 나 이제 좀 약간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모든 논란을 중심에서 피해왔지 않습니까? 정 회장님이 부끄러움이 많으세요. 그걸 몰랐구나. 부끄러움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자꾸 얼굴이 비칠까봐.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